이곳은 사이타마현 카와구치라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일본 도로는 참 신기한 게 많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본의 도로를 보면 한국만큼 신기한 점이 없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말 이상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보실지 몰라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신호등이 아직까지 정말 헷갈립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부산에서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산에 가보시면 한 번쯤은 이게 신호등 맞나? 라고 헷갈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복잡하게 얽힌 화살표 신호등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운전자를 혼란에 빠뜨리곤 하죠. 보통 평범한 신호는 이해가 쉬운 편인데요. 한 번씩 화살표가 가리키는 좌회전 신호와 우회전 신호,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10시 방향의 화살표와 2시 방향의 화살표 등이 보일 때 여기로 가는 게 맞아?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부산처럼 교통량이 많고 도로 구조가 복잡한 곳에서는 신호등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전용차로 신호등도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신호등만큼이나 헷갈리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신호등인데요. 일본에는 한국과 다른 또 하나의 교통신호 문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살표 신호등은 먼저 위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아래에는 직진으로 가라는 화살표와 좌회전 화살표가 동시에 들어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가면 안 되나 할 수 있지만 이 신호등의 의미는 비보호로 우회전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빨간불 신호이고 직진이나 좌회전은 해도 괜찮다는 파란 화살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로에서 가끔 화살표가 몇 개씩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차로에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런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그래서인지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서 정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행길일 경우에는 어느 쪽 화살표를 따라 가야 맞는 길인지 모를 때도 많죠. 일본 도로가 워낙이나 복잡하고 보행자들도 많다 보니 교차로마다 맞춤형 신호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불도 많고 화살표가 몇 개씩 나타나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비보호가 가능한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 앞에서 달리는 차가 우회전하려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는데 앞에 달리는 이 차가 깜빡이를 늦게 넣을 때는 갑자기 서서 부딪힐 뻔한 적도 종종 생기곤 하죠. 일본에서 차를 운전할 때에는 아주 천천히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앞에 가는 차가 언제 브레이크를 밟고 우회전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헷갈리는 신호등과 도로 운행 방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일부의 도로 설계의 특성 때문이라 합니다. 일본의 오래된 도시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도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일본의 도로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오랜 세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관리를 위해 신호등을 세분화시킨 거죠.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교차하는 복잡한 교차로일수록 이런 화살표 신호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들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살표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너무 세분화된 나머지 오히려 혼란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신호가 많은 이유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시야가 제한된 좁은 도로에서는 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이런 신호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한정된 도로 위의 다양한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일본은 지역마다 교통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호등 시스템을 통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와 오사카는 교통 흐름이 다르고 일본의 시골 지역은 도쿄와 오사카와 또 다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신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니 복잡한 화살표 신호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이 복잡함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면 빨간불과 파란불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초록불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신호등에 불이 들어올 때 한국과 똑같이 초록색불이라 하지 않고 파란색불, 일본말로는 아오신고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에서도 이 초록신호를 파란신호라고 부를까요? 아마도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용어로 불렀다는 데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시청자분들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일본 도로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교외로 나가보시면 도로 위에 차선이 아예 없는 차도가 꽤 있습니다. 도로에서 상대편 차가 바짝 붙어올 때는 이거 백미러 부딪히는 거 아니야? 하고 긴장하게 되는 순간도 있죠. 가끔은 상대편 마주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듯한 착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옆에 지나갈 때도 상대방 차량이 이쪽으로 많이 붙어오는데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죠. 일본의 이런 도로에서는 차선이 없으니 운전할 때마다 마치 무언의 협상을 하는 기분입니다.
서로 눈치껏 양보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죠. 큰 차들은 일부러 이쪽으로 붙는 느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독특한 도로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신호등과 도로운행에 대해 간단히 영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만약 일본에서 운전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